비가 그친 후 물속 세상에도 고요가 찾아왔다. 산란을 위해 바다로 향하는 참개 한 마리. 녀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급류에 휩쓸려버린 참개. 몸부림을 쳐보지만 거센 물살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다. 금강 하구뚝에 위치한 어도. 바닷물이 닿는 이곳에도 다양한 어류들이 살고 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을 좋아하는 뱀장어는 낡은 파이프를 자신의 안식처로 삼았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녀석은 잽싸게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챈다. 이 녀석은 빠가사리로 잘 알려진 동작이다. 그런데 왠지 불안해 보인다. 행동은 둔해져 있고 입술 주변엔 붉은 생채기가 생겨났다. 점점 호흡이 가빠지는 동작에.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충남 서천군 장항읍. 금강 끝자락과 서해가 만나는 곳이다.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때마다 드넓은 뻘이 드러난다. 자연이 빚어낸 환경 속에서 새들은 한가로이 바람을 가른다. 꼼짝도 하지 않고 한 곳을 응시하던 새 한 마리. 곧 노련한 솜씨로 먹잇감을 낚아챈다. 금강하구는 갯벌이 넓고 먹이가 풍부해 매년 수많은 철새들이 날아드는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 바다 건너편 장항과 군산을 연결하는 금강하구뚝. 이곳 한켠에 물고기들이 다닐 수 있는 길, 어도가 설치돼 있다. 봄이 되자 어김없이 숭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리지어 다니기 좋아하는 숭어.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다. 그렇다면 어도의 내부는 어떤 상황일까? 물속으로 들어가자 뻘과 각종 부유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다. 숨은 앞쪽의 바닥. 민물에서 쓸려온 쓰레기와 깨진 병, 각종 철골 구조물들로 가득하다. 이곳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것은 망둥어다. 망둥어는 주로 강하구나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에 산다. 현재 이곳에는 두줄망둑과 얼룩망둑, 민물 검정망둑 등이 살고 있다. 금강하구뚝의 어도는 설계 단계부터 어류들의 왕래를 고려해 건설된 것으로 지난 1995년부터 운용돼 왔다. 어도의 가운데엔 민물을 바다 쪽으로 흘려보내 물고기들을 불러 모으는 유인 수로와 계단식 어도, 돌망태 수로가 설치돼 있다. 하구뚝 가운데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는 회유성 어류들의 유일한 통로는 바로 이곳 어도뿐이다. 회유성 어류 중에는 산란을 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참개나 뱀장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황복, 웅어도 있다. 하구뚝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은 막혔지만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낸다.
야행성 어류들이 활동하는 밤. 굳게 닫힌 숨은 틈 사이로 물살이 흘러들고 있다. 머리를 돌틈에 숨긴 숭어 한 마리.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폐류나 해조류를 즐겨 먹는 주둥치. 먹이를 먹느라 분주하다.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등이 불룩 튀어나온 이 녀석들은 강준치다. 강의 중하류 물살이 느린 곳에서 서식하며 주로 서해로 흐르는 큰 강에 산다. 그런데 이 녀석의 배 쪽에 무언가 달려있다. 낚싯바늘이다. 어도는 때론 물고기들에게 가혹한 운명을 주기도 한다. 강물로 넘어가려다 숨은 틈에 끼어버린 숭어. 가쁜 숨만 몰아쉰다. 옆쪽에 또 다른 숭어 역시 문틈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다. 어도의 수문은 금강호의 바닷물 유입을 막기 위해 평소엔 굳게 닫혀있지만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는 자동으로 열린다. 그런데 수문이 열리면서 쏟아지는 강물로 인해 어도 끝까지 올라온 물고기들이 다시 떠밀려 내려가기 일쑤다. 물살이 잠잠해지자 민물고기 강준치와 금강의 보호종인 눈불개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이곳에선 물고기뿐만 아니라 자칫 사람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실제 수중 촬영 도중 갑자기 수문에서 쏟아지는 거센 물살 때문에 호흡기가 빠지고 2, 3m나 떠밀려 내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아찔한 순간이다. 그렇다면 유속은 어느 정도 빠른 것일까? 유속 측정기를 이용해 어도 앞 수문에서 흘러나오는 유속을 가늠해 보았다. 측정 결과 물은 초당 2m 이상 이동한 것으로 유영력 좋은 물고기들도 힘에 부칠 만한 수치다. 물고기들이 생존을 위해 찾아드는 어도. 하지만 때론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기도 한다.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회유성 물고기들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하천이다. 수초 주변에서 노랑부리 백로는 먹이 포식이 한창이다. 한여름 남대천 하류에는 강을 거슬러 온 은어들로 북적인다. 성장과 산란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회유성 물고기들. 황어나 연어, 은어는 회유성 물고기로 바다에서 올라와 매년 어김없이 남대천을 찾아온다. 깨끗한 물에서 사는 환경 지표종 은어. 이들의 주식은 돌에 붙은 미생물이다. 은어가 올라오는 곳곳의 바위에선 은어가 먹이를 섭취한 흔적들이 쉽게 눈에 띈다. 바다에서 올라온 국저구도 이맘때쯤 남대천의 한 식구다. 국저구는 돌에 붙은 다른 물고기들의 알을 주로 먹는다. 뱀장어와 같이 몸이 가늘고 긴 칠성장어도 한여름의 성장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른다. 칠성장어는 7개의 숨구멍이 있어 물이 입으로 들어가 먹이를 걸러내고 물만 구멍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살아있는 생물의 피를 빨아먹는 칠성장어에게 메기가 운나쁘게 걸려들었다. 칠성장어의 입심에 메기는 점점 힘을 잃어간다. 남대천 곳곳에 설치된 수중보. 이 보에 막혀 물고기들은 길을 잃었다. 수중보에 길이 막힌 은어. 올라갈 길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보지만 계속 그 자리만 맴돌 뿐 방도가 없다. 유영력이 뛰어난 은어에게도 하천에 갈아놓인 보는 만만치 않은 장벽이다. 물고기들이 남대천 상류로 향하는 길 첫 번째 관문 수중보에서 물고기들의 이동을 관찰해봤다. 칠성장어가 수중보를 오르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칠성장어는 주둥이의 빨판을 이용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쓴다. 그러나 보로 생긴 물살을 거슬러 오르기가 쉽지 않다. 이 녀석들도 있는 힘껏 빨판을 붙이고 전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때 한 마리가 거센 물살을 향해 돌진한다. 물살을 뚫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칠성장어. 과연 인간이 만든 수중보의 벽을 넘어 안전하게 상류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바람끝이 쌀쌀한 4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실뱀장어들의 귀향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어부들은 바로 이때를 노린다. 봄한철 실뱀장어는 어민들의 생계를 돕는 귀한 선물이다. 뱀장어는 회유성 어류로 산란기에는 먼 바다로 나가 알을 낳는다. 부화한 알은 강 하구에 도착할 무렵 실뱀장어의 모습을 갖춘다. 과거에는 뜰채로 한번 훑으면 실뱀장어가 가득 잡혔지만 최근엔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요즘엔 실뱀장어를 금에 비유해 실금장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뱀장어는 인공 부화가 어렵기 때문에 실뱀장어 상태일 때 잡아서 양식을 한다. 그러나 해마다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어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실뱀장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필리핀 근해에서 산란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민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각종 어도가 다 맥혀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가뭄이라든가 무슨 수문이 없으면 민물이 없으니까 제대로 흐름도 얘네들이 잊었겠지 아마. 금강 하구뚝이 생기면서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갯벌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한때 군산과 장항은 배가 수시로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토사가 쌓이면서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사람들이 떠난 군산 내항은 이제 새들과 갯벌 생물들의 차지가 되었다. 갯벌이 넓어지면서 이곳은 말뚝망둥어들의 천국이다. 말뚝망둥어는 주로 강 하구나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의 갯벌 바닥에 산다. 말뚝망둥어는 어류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공기 호흡을 하기 때문에 습기가 있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다소 우스운 외모의 말뚝망동어는 가슴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를 이용해 이동한다. 녀석들은 물이 빠진 뻘의 바위 위를 뛰어다니며 한껏 여유를 부려본다. 이 녀석들은 펄 콩게다. 몸집이 유난히 작아 콩게라는 이름이 붙은 펄 콩게는 크기가 어른 손톱만 하다. 환경 변화에 민감한 펄 콩게는 하구역의 퇴적층에서 유기물을 먹고 산다. 최근에는 금강 하구와 한강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펄 콩게들이 일제히 같은 동작을 취하기 시작했다. 마치 집단 체조를 하는 것 같은 이들의 몸짓은 여기가 바로 내 땅임을 알리는 신호다. 이곳은 새들의 낚시터로도 인기다. 특히 어도는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 외가리와 검은댕기 해오라기가 물고기들이 가는 길목을 노린다. 외가리가 잽싸게 물고기를 낚아챘다. 최근 금강에서 그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웅어다. 뒤질세라 검은댕기 해오라기도 웅어를 낚았다. 어도는 새들에게 고마운 낚시터지만 물고기들에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이다. 금강 하구뚝에 밤이 찾아왔다. 최근 개체수가 줄어든 실뱀장어가 물이 빠진 돌망티 수로에서 발견됐다. 실뱀장어가 민물로 가기 위해선 이곳 어도를 거쳐야 한다. 녀석은 펄속을 휴식처로 삼았다. 금강 하구에서는 실뱀장어가 2월 말부터 대개 한 5월 중순까지 소상을 합니다. 뱀장어가 하구에 도착하면은 밀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밀물 때 밀물을 따라 이동하고 썰물 때에는 바닥에 숨어서 바다 쪽으로 쓸려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뱀장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은 주로 어두운 밤 금음사리 때에 밀물 때 가장 많은 실뱀장어들이 소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도에서 실뱀장어는 어떻게 이동할까? 물이 차오르자 실뱀장어가 수문 근처로 모여든다. 이때가 녀석들에겐 민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만조대 수문은 굳게 닫혀있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수문 밑으로 들어가 봤다. 그런데 수문 밑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진동이 느껴진다. 수문까지 흔들릴 정도로 위협적인 수준이다. 진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위태로워 보인다. 확인해본 결과 배들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이곳 어도 옆을 지나면서 생겨난 진동임을 알 수 있었다. 수문 틈에 무언가가 끼어있다. 수문이 열렸다 닫히면서 그 사이에 나무가 낀 것이다. 그런데 끼인 나무로 인해 구멍이 생기면서 오히려 실뱀장어들이 빠져나갈 공간이 만들어졌다. 나무 사이로 거센 물살이 밀려오지만 녀석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벌어진 문틈 사이로 나가기 위한 실뱀장어들의 사투.
그러나 힘이 약한 실뱀장어는 번번이 떠밀려가고 만다. 아직 어리기만 한 녀석들은 어미가 살았던 금강에 되돌아가기 위해 세상의 혹독함부터 경험한다.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녀석들. 과연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 무모하게만 보이는 수십 번의 시도. 마침내 극적으로 수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제작진은 실뱀장어가 어도를 거의 오르지 못한다는 학계의 연구와 달리 수십 마리의 실뱀장어들이 어도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어류의 이동을 원활히 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일부 선진국에선 일찍이 어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사람의 입장이 아닌 어류의 입장을 고려해 어도를 설계해왔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은 무엇일까? 우선 관리 수위를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당초 금강호의 관리 수위는 1m.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어류들이 자유롭게 수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1.5m의 수문을 열게 되면서 수문의 개방폭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유속이 더욱 빨라져 큰 고기는 수문에 끼고 작은 고기는 떠밀려가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만약 금강 하구뚝의 관리 수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통선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하구뚝에는 단 한 곳, 배가 오갈 수 있는 통선문이 있다. 먼저 이 통선문의 외측 수문을 연 상태에서 벽면에 장착한 유인수 공급 장치를 통해 민물을 방류하면 회유성 어류가 모이게 된다. 이때 내측 수문을 열어주면 물고기들이 큰 어려움 없이 민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통선 겸용 관문식 어도는 이미 10여 곳에 시공돼 효과가 검증된 것이다. 어도를 이제 개선한다 그러면은 뱀장어, 참게 같은 종은 물론 황복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원래 여기 금강의 황복이 굉장히 유명하던 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어도에서는 사실은 황복은 거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놈은 이제 유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관문식 어도 같으면은 황복 충분히 올라가요. 거의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금강의 물줄기를 거슬러 3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부여군 은산면 지천 9곡. 자연 하천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엔 금강 하구와는 전혀 다른 수중 생태계가 존재한다. 여울이 많고 자갈과 수풀이 풍부한 지천 9곡의 물속. 물고기들은 익숙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터득한 삶의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물이 깨끗한 곳을 좋아하는 이 녀석들은 납자루다. 주로 자갈이 많고 물살이 느린 하천에 산다. 납자루가 먹이를 먹느라 분주하다. 녀석들은 작은 수소곤충이나 부착 조류를 즐겨 먹는다. 참개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다슬기다. 물속의 청소부라 불리는 다슬기는 이곳의 터줏대감이다. 우리나라 특산종인 각시붕어가 잽싸게 먹잇감을 낚아챈다. 망둥어와 비슷하게 생긴 이 녀석은 동살이다.
움직임이 둔하다 하여 일명 바보고기라고도 불린다. 아직도 천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지천구곡. 언뜻 평범해 보이는 하천이지만 이곳엔 참개가 살고 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밤에 이동하는 참개. 제작진은 참개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참개가 있을 법한 수중보. 떨어지는 물로 인해 급물살이 일어나고 있다. 물속 어딘가 움직임이 포착됐다. 참개다. 녀석은 거센 물살을 뚫고 수중보를 오르려 애쓰는 중이다. 그러나 물살은 점점 더 거세진다. 이 시기 참개는 성장을 위해 상류로 올라가야 한다. 그런데 거대한 수중보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10개의 다리로 버텨보지만 힘겹기만 하다. 수중보의 물살은 참개에겐 넘기 힘든 장애물인 것이다. 결국 거센 물살에 떠밀려 가고 만다. 금강에서 아직도 참개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방류덕이다. 부여군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금강에 참개를 방류하고 있다. 이번에도 6만 7천여 마리의 참개가 방류됐다. 이 때문에 참개들이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양식장에서 부화된 후 약 1cm가량 자란 치개들. 드디어 너른 강과 만난다. 이들도 머지않아 세상살이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름을 알리는 비가 내린다. 장맛비다. 장마가 지나간 후 갯벌에도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왔다. 이 시기가 되면 너른 갯벌을 무대로 서해안의 터줏대감인 칠개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진흙질 바닥에 타원형 구멍을 파고 대규모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칠개. 두 눈이 높게 올라와 있으며 집게발은 하늘색을 띈다. 간조되면 구멍에서 나와 진흙 표면에서 자라는 규조류를 긁어먹는데 겁이 많아 구멍에서 멀리 떠나는 법이 없다. 한 녀석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물이 차오르기 전에 집안 손질을 하기 위해서다. 자리 싸움이 한창인 두 녀석. 개체수가 많다 보니 먹잇감을 두고 종종 영역 다툼을 벌인다. 이때가 되면 망둥어과 치어들을 만날 수 있다. 녀석들은 때로 몰려다니며 물속을 점령했다. 금강 하구에 환경적인 변화가 생겨나면서 적응력이 강한 망둥어들이 이곳에 집단으로 산란한 것이다. 바닷물이 닿는 어도에서 빠가사리로 잘 알려진 동자개를 만났다. 그런데 왠지 불안해 보인다.
행동은 둔해져 있고 입술 주변에는 붉은 생채기가 났다. 한 녀석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호흡이 끊긴 채 몸 색깔마저 변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금강의 민물고기들은 자주 이런 봉변을 당한다. 갑자기 수문이 열리면서 하구 쪽에서 서식하던 민물고기들이 바다로 떠밀려온 것이다. 민물고기가 소금기를 견디기란 어려운 일. 어들을 통해 다시 담수호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부유 물질로 탁해져 있는 수중. 주둥치와 망둥어, 새우들이 탁한 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주히 움직인다. 이때 수문 주변에서 어린 참개를 만났다. 움직임이 꽤 빠르다. 녀석은 지금 수문을 넘기 위해 민물이 흘러오는 방향을 따라 이동하는 중이다. 그런데 참개의 꿈은 거대한 수문에 막혀버렸다. 안타깝게도 몸이 문틈 사이에 끼어버려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태가 됐다. 한 마리는 이미 몸부림을 치다 숨을 다했다. 나머지 한 마리도 마지막 힘을 쏟아보지만 빠져나오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녀석도 이곳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어둠이 밀려오자 수중 생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알에서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웅어들. 다 자란 웅어는 작은 물고기를 먹지만 어린 웅어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또 한 마리의 참개가 발견됐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혹시 죽은 것일까? 자세히 보니 참개의 껍질이다. 더 큰 몸을 갖기 위해 탈피해 놓은 것이다. 참개는 2년에서 6년을 사는 동안 약 20차례 탈피를 하는데 한 번 탈피를 할 때마다 약 20% 성장하게 된다. 참개가 탈피를 하기 위해선 주변의 수온이 적당하게 유지되는 곳이어야 한다. 참개는 탈피 직후 껍질이 약해 적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지만 2, 3일이 지나면 다시 딱딱해진다. 참개의 껍질은 물속 생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된다. 물속의 청서부 새우가 먹이를 알아보고 금세 모여든다. 키토산과 칼슘이 많은 참개의 껍질은 새우들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다. 탈피해 놓은 곳엔 참개가 있기 마련이다. 분주히 이동 중인 참개 한 마리. 녀석은 민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일생을 보내고 있다. 조개 껍데기 밑쪽으로 자리를 잡은 참개. 모처럼 자리 잡은 장소가 불편한지 녀석의 덩치만한 돌을 골라낸다. 참개는 먹이를 먹는 시간 외에는 주로 굴속이나 돌 틈에서 생활한다.
그런데 자꾸 눈앞에서 새우들이 알짱거린다. 쫓아도 다시 오는 녀석들 때문에 성질이 난 참개는 가벼운 잽을 한 방 날린다. 한참을 머무르던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벌 속에서 죽은 고기를 발견한 참개. 먹이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편한 장소로 이동한다. 털이 많아 논개, 털개라고도 불리는 참개는 잡식성이다. 벼, 옥수수, 풀씨 같은 곡류뿐만 아니라 플랑크톤과 물고기, 다슬기도 즐겨 먹는다. 하지만 참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죽은 물고기다. 녀석은 순식간에 죽은 고기 한 마리를 먹어 치웠다. 회유성 어류들의 고향 남대천. 그러나 수중보로 인해 길이 막히면서 변종 어종들이 생겨났다. 동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산천어. 바다 송어가 회기 습성을 잃고 육봉화된 어종으로 알려진 물고기다. 산천어는 소상한 송어가 바다로 착각해 육지화된 변이종이다. 송어는 육봉화된 산천어만 남기고 남대천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남대천에 많은 비가 내렸다. 수중부의 높은 장벽을 넘어가지 못해 길을 헤매던 물고기들에게 비가 오는 때는 소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과연 남대천에 송어가 올라올 것인가? 남대천의 첫 번째 수중부. 해오라기가 먹잇감을 노리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물살을 뚫고 오르려고 안간힘을 쓴다. 송어였다. 한동안 자취를 감춘 송어가 남대천에 내린 큰 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계속 도약을 시도하는 송어. 있는 힘을 다해 전진해보지만 힘에 부친다. 송어는 이번 비에 물살이 거세진 남대천 수중부에서 긴 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결국 볼을 오르지 못하고 소상에 실패한 송어. 송어는 첫 번째 수중부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남대천 하류에서 송어를 발견한 것은 한가닥 희망이었다. 제작팀은 오대산 꼭대기 남대천 최상류까지 송어 추적에 나섰다. 상류에서는 송어가 육봉화된 것으로 알려진 산천어만 보인다. 수컷 송어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수컷 송어는 암컷을 기다리며 산란터를 지키고 있는 중이다.
남대천 최상류까지 오르면서 성장한 수컷 송어. 몸 전체가 검게 변하고 황색 줄무늬의 혼인색이 선명하다. 산천어가 끈질기게 수컷 송어 주변을 맴돈다. 산천어는 왜 송어 주변을 떠나지 않는 것일까? 갑자기 송어가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산천어를 쫓아낸다. 암컷 송어가 나타난 것이다. 남대천 깊은 계곡에서 산란을 준비하는 암수송어 한 쌍을 만난 것은 행운이다. 산천어가 수컷이 대부분인데 비해 송어는 수컷이 귀하다. 산천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송어의 주변을 맴돈다. 암컷의 곁에서 경계를 놓치지 않는 수컷. 수컷은 산란을 할 때가 되면 강하게 입을 떠는 행동을 보인다. 암컷은 산란처를 닦느라 꼬리에 상처를 입었다. 암컷이 본격적으로 꼬리를 쳐 물웅덩이를 판다. 산란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남대천 10여 개의 보를 넘어 60여 킬로미터의 대장정의 길을 올라온 송어 한 쌍. 밤이 되자 본격적인 산란 준비에 들어갔다. 암컷 송어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산란틀을 닦기 시작했다. 산란틀을 만드는 암컷을 위해 보초를 서듯 지키고 있는 수컷 송어. 물웅덩이에 암컷이 알을 낳자 뒤이어 수컷이 방정을 한다. 송어의 산란은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산란 장면에서 놀랍게도 산천어가 수컷 송어와 동시에 방정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산천어와 송어가 교잡하는 장면이 공개되는 순간이다. 길이 막혀 송어가 사라지면서 육봉화된 것으로 알려진 산천어. 그들의 미묘한 관계는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다. 한가롭게만 보이는 군산 내항. 그러나 9월은 어부들에게 또 한 번 설렘의 계절이다. 실뱀장어가 민물로 올라가 성장한 후 다시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오는 시기인 것이다. 뱀장어가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선 이곳 서해 바다를 지나야 한다. 밤, 만조가 되어 물이 차오른 바다에선 무리를 지어다니는 전어가 먹이를 먹느라 분주하다. 돌틈 사이로 크고 튼실한 꼬리가 보인다. 납작한 꼬리와 긴 원통형 몸, 꼬리 지느러미와 등 지느러미가 붙어있는 이 녀석은 흔히 민물장어라 불리는 뱀장어다. 뱀장어는 좁고 어두운 돌틈을 좋아한다. 자연산 뱀장어가 거의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가 금강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뱀장어는 먹이와 그동안 살아온 환경적 요건에 따라 어두운 갈색이나 푸른색, 황색까지 다양한 채색을 갖는다.
입은 크고 세로로 찢어져 있으며 아래턱은 위턱보다 약간 돌출돼 있는 뱀장어. 주로 바위나 굴 속에 숨어 산다. 어미로 보이는 이 녀석은 몸 크기만한 파이프 안에 몸을 숨겼다. 뱀장어는 한반도의 강에서 무려 3,000km나 떨어진 태평양 산란장까지 헤엄쳐 가는데 그 사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따라서 그때까지 많은 영양분을 몸에 축적해야만 한다. 파이프 안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뱀장어. 호시탐탐 기회를 기다린다. 뱀장어는 새우나 게, 물고기, 개구리 등 다양한 동물들을 먹는다. 첫 번째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다. 두 번째 시도, 녀석이 노리는 것은 어린 주둥치다. 날쌘 솜씨로 잽싸게 먹이를 낚는 데 성공했다. 어도 20앞. 이곳에서 20cm가량 되어 보이는 어미 뱀장어를 만났다.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뱀장어. 그런데 한쪽 아가미가 뜯겨나갔다. 낚싯바늘이나 그물에 의한 상처다. 뱀장어 어미의 상처는 수중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아가미 부식 현상까지 생겨났다. 녀석은 더 이상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 숨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뱀장어는 과연 얼마나 양수역을 오갔던 것일까? 뱀장어 귀에 있는 이석을 채취해 그동안의 삶을 추적해봤다. 이석의 성분을 분석하면 한 개체가 자라는 동안 민물과 기수역, 바다 세 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 그 결과 4년생 뱀장어는 실뱀장어로 군산 내양에 도착한 후 민물에는 올라가지 않고 기수역과 바다에서만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바다로 나가는 금강의 그 뱀장어를 잡아서 분석하여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금강 하구에서 잡힌 뱀장어들이 민물에 올라간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금강 하구에 있는 뱀장어들은 어도를 따라서 어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10월. 금강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나비는 마지막 꿀을 얻기 위해 긴 대롱을 펼쳤다. 이 시기 성숙해진 참개는 짝짓기를 위해 본능적으로 바다로 향한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서만 산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개가 이동하기엔 장애물이 너무 많다. 어민들이 통통하게 살이 오는 참개를 잡기 위해 다니는 길목마다 통발을 들이웠기 때문이다. 참개의 고난이 예상된다. 드디어 참개가 이동을 시작했다. 녀석은 강 하류로 가기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긴다. 한 녀석이 철거물 근처로 잽싸게 다가간다. 틈 사이로 비집고 나가보려 애써보지만 작은 철구멍 속으로 들어갈 리 만무하다. 녀석은 방향을 바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다.
그물을 비껴나간 참개. 정말 운 좋은 녀석이다. 또 다른 참개가 발견됐다. 역시 산란을 위해 바다로 향하는 중이다. 천천히 수중부에 걸쳐놓은 나무 막대 위로 이동하는 참개.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갑작스런 급류에 휩쓸려 버렸다. 거센 물살 때문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쳐보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참개가 낀 곳은 수중부. 겨우 50cm 남짓한 높이지만 참개에겐 넘기 힘든 장벽이다. 1시간째 참개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 서서히 팔다리에 힘이 빠져버린 참개. 어느새 다리 하나가 잘려나갔다. 이제는 지친 모양이다. 참개는 더 이상 움직이기를 포기한다. 참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밤에 이동한다. 녀석들은 날씨와 수온 변화로 이동 시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통발 옆에서 수컷 참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수컷은 암컷에 비해 몸집은 작지만 집게발에 털이 많다. 녀석은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는지 땅을 파며 숨을 곳을 만들고 있다. 다른 녀석은 인기척을 느끼고 재빨리 숨을 곳을 찾는다. 논둑의 구멍이나 돌 밑에 숨어 사는 참개는 우거진 물풀 속으로 몸을 숨긴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참개의 더듬이는 물속의 냄새를 맡아 먹이를 찾는가 하면 위험을 감지하기도 한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인 것이다. 통발 앞에 나타난 참개 한 마리. 그런데 이 녀석은 양쪽 다리와 집게발 한쪽이 없다. 수중부에 쳐놓은 통발들을 피해 내려오다 집게가 잘려나간 것이다. 한 발 한 발 신중한 걸음을 내딛는 참개. 그러나 이곳은 사람들이 쳐놓은 통발의 입구.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참개는 조심조심 안쪽으로 들어간다. 거센 물살을 만나자 온 다리에 힘을 주며 버텨보는 녀석. 그러나 한계가 온 듯하다. 끝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통발 속으로 떠내려가고 만다. 하구뚝 수문 앞에 나타난 참개 한 마리.
생사를 넘나드는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이제 몸속에 새겨진 유전자대로 바다로 나가려 한다. 녀석의 어깨와 등 위에는 종족 보존을 위해 사투를 벌여온 세월이 겹겹이 내려앉아 있다. 한 마리 참개는 바다로 나가 산란한 후 수없이 많은 동료들을 금강으로 불러들인다. 금강의 끝에서 참개는 다시 그 찬란했던 옛 시절을 꿈꾸며 본능에 따라 길을 나선다. 성장과 번식을 위해 여행에 나선 물고기들. 그들은 지금 길을 잃었다. 넘어갈 수도, 비껴갈 수도 없는 높은 장벽, 그 앞에서 절망하는 물고기들. 여행의 끝에서 그들은 묻는다.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만든 벽 앞에서 그들이 지금 길을 묻고 있다.